실시간 재난안전정보 안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는 22일부터 사흘 동안 대구에서는 전 세계 30개국 300여 업체가 참가하는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가 열립니다. 오늘은 이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 소방청 담당자분 모시고 박람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소방청 소방산업계장 이명호 소방령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 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알리기 위해서 소방청이 제작한 소개 영상부터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The impression was really good, and we had a lot of meeting with different government sectors. They will participate with the bigger stand also. I think the developing is very fast, and as I can see on the show, there are a lot of good opportunities to develop. Our expectation about this expo was mainly to find new products, especially products that we don't have. And as I said before, we find many things that will be useful to our market. The expo, I'm quite surprised. It's a great expo. Again, after the COVID, we have not been attending. It's the second time. And to be quite honest, I'm impressed with the quality and also the attendance. This expo is very interesting if you're looking for clients like the firefighting departments and the firefighting headquarters. 네, 계장님, 저렇게 국제소방안전박람회라는 걸 면밀하게 들여다본 건 처음인데요. 지금 저기 보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규모도 크고 그다음에 해외에서의 기대도 큰 걸로 보여지거든요. 먼저 이제 계장님의 말로 어떤 취지의 행사고 또 규모가 실제로 어떤지 또 언제부터 어떻게 이어져 온 건지 전반적인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올해로 20회를 좀 맞이했습니다. 박람회를 처음 기획하게 된 것은 2003년에 대구 지하철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가 계기가 좀 되었습니다. 네. 화재 사고를 계기로 소방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2004년부터 소방안전박람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는 대략 한 50여 개 이제 소방안전박람회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국제전시협회가 인정하는 국제적인 전시회입니다. 아시아 3번째 그리고 세계에서 5번째 규모의 박람회로 손꼽히며 와. 그리고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인 박람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박람회는 소방청 주최로 매년 대구에서 열리는데요. 금년도에는 5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2박 3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네. 올해는 전 세계 30개국 389개 업체가 참가해서 1,400여 개 부스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소방청에서는 올해 박람회를 비즈니스 박람회 정착의 해로 정하고 그리고 소방산업의 국내의 판로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람회를 통해 우리나라 소방산업의 기술과 제품을 그리고 세계 시장에 널리 알리겠다는 것이 우리 소방청의 계획입니다. 네. 왜 대구에서 열리나 했더니 2003년도에 대구 지하철 사고가 계기가 돼서 그렇군요. 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일반 국민들이 흔히 소방이라고 하면은 화재 구조 그리고 뭐 119 구급대 정도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소방 산업이라고 하니까 조금 생소하거든요. 이 소방 산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네, 소방 산업은 일반인들이 좀 잘 알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소방하면 화재, 구조, 구급 정도 이제 떠올리시는데요. 그렇죠. 또 소방산업이라고 하면 보통 소화기, 감지기 정도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좀 많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를 좀 살펴보면 소방산업과 연관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 삶에 밀접하게 좀 맞닿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소방산업이라고 하면 화재로부터 사람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방용품과 장비를 제조하고 소방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산업이 소방산업인데요. 네. 예를 들면 건축물의 화재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들, 이것들이 모두 다 이제 소방산업과 관련이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방관서에서 소방대원이 사용하고 있는 구조 장비, 그리고 소방 차량, 그리고 구급 장비도 소방산업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방산업의 분야로는 소방용품과 소방 장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종이 있고요.
그리고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소방시설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불에 타지 않도록 가공하는 방영업도 있고요. 그리고 주유소와 석유화학단지에서 사용하는 위험물 분야도 소방산업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생소하긴 해도 정말 이렇게 들으니까 꼭 필요한 물품들이다. 이 산업 자체가 굉장히 우리랑 긴밀한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소방산업이라는 게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돼 있고 그다음에 이 매출액도 지금 해마다 늘고 있다. 그리고 뭐 올해가 이제 비즈니스 8로 개척 이런 게 중요하다 말씀하셨으니까 좀 현황을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전국의 소방산업체는 약 9,200개 정도가 있고요. 이곳에 18만 9천여 명 정도가 종사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총 매출액으로는 18조 6천억 정도가 되고요. 보이는 대로요. 네. 네. 그리고 업종별로 살펴보면 소방공사업체가 5,200개, 그리고 종사자 수는 12만 명으로 가장 규모가 큽니다. 다음으로는 제조업체 2만여 명 정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방염업체에 12,000여 명 정도가 근무하고 계십니다. 방염업체요. 네. 그리고 최근 5년간 전체 매출액 증감을 살펴보면 다행히도 19년도 이후에는 매출액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년 그리고 22년에는 매출액이 소폭으로 증가했다가 작년도에는 그 코로나19를 벗어나면서 6.6%의 큰 폭의 매출액이 상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에는 고금리 고물가의 부정적인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소비세가 둔화가 되고 건설 분야의 투자가 위축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소방업체가 소방용품 등을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고 또 수입을 하는 규모가 우리나라 전체 무역 규모로 보면은 아직은 좀 비중이 적지만 수출 규모가 계속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수출 현황은 어떻게 되고 품목은 주로 어떤 것들인가요? 네, 우리나라 소방산업의 수출은 2,124억이고요. 수입은 1,832억 원 정도입니다. 네. 다행히 수출이 수입보다 16% 정도 많이 있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체 무역 규모에 비해서 소방산업의 비중은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수출은 전년도에 비해서 7.9% 증가해서 처음으로 2천억 원 돌파를 했고요. 네. 그 2천억 원을 돌파한 것을 분석을 해보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성장세가 좀 둔화가 되었지만 경기 부양을 위해서 대규모 유동성 공급으로 건설 시장의 규모가 좀 커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소방산업의 수출 분야도 증가가 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주요 수출국으로는 미국이 가장 크고요. 다음으로는 중국, 필리핀 순입니다. 상위 수출국 10개 국가 중에서 8개 국가에서 증가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수출 분야는 소방용품, 그리고 장비, 그리고 방염업 순으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소방용품에는 소화배관, 그리고 감지기 등 소화 설비와 경보 장치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소방 장비에는 소방 차량, 그리고 공기호흡기, 관창 등이 주요한 수출 품목입니다. 근데 보면 우리 소방업체들 이제 대부분 아직 큰 기업으로 이렇게 귀에 쏙 이름이 알려지거나 한 기업은 좀 없는 것 같은데 아직 전반적으로 좀 취약한 업체들이 많은 건가요? 네, 소방산업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구조적인 취약성이 매우 좀 심각한 편입니다. 소방산업의 매출액을 좀 살펴보면 50억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90.8%인 8,300개 정도 되고요. 거의 대부분이네요. 예. 매출액 100억 이상의 사업체는 3.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연구개발 직원의 비율은 네. 전체 직원의 1.6%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너무 적네요, 이것도. 그리고 다른 업종과 겸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56.7%로 하나의 업종으로는 시장 구조가 취약해서 겸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전체 50%가 넘습니다. 그야말로 고군분투중이네요. 네, 이렇게 중요한 산업군인데도 불구하고 소방산업의 경우 기업의 대부분이 영세하고 R&D 수행 비중이 매우 낮고 해외 수출도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네.
조금은 씁쓸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빨리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보통 이제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 소방관님들의 어떤 헌신과 활약이 굉장히 빛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반면에 이런 재난안전 기술 수준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는 조금 미흡하다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실제로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나요? 네. 그래서 2023년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조사에 따르면 선진국 대비 재난안전 기술 기준 수준을 살펴보았을 때 네. 미국을 100으로 보았을 때요. 우리나라는 81.3%고요. EU는 92.6%, 그리고 경쟁 국가인 중국의 경우에는 78% 정도 보입니다. 기술 격차로 보았을 때는 우리는 2.6년이고요. 네. 중국은 약 3년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품질과 기술 기준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EU는 소방 시스템과 특허 그리고 기술 개발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소방 산업의 개념이 비교적 늦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네. 2017년도 이후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의 핵심 분야 중 하나가 소방 산업이었고 이 소방 산업이 IT 기술과 만나면서 스마트 소방 산업이 본격 육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소방 산업은 짧은 기간 내에 기술을 축적하였고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방용품 기술 수준을 좀 선진국 수준으로 더 높여가야겠는데 현장에서는 또는 이제 소방 관계 당국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나요? 네, 소방청에서는 국내 소방용품의 기술 기준을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의 기술 기준으로 상향하는 작업을 2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31개 소방용품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까지 17개 기술 기준을 개정을 했고요. 올해는 나머지 14개 기준에 대해서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소화기를 통해서 기술 기준을 높였던 사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소화기를 사용할 때 정상적인 상태에서 조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45도로 기울이거나 네. 아니면 그 거꾸로 들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화기의 방사 성능은 유지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소화기를 보관하는 데 있어서도 일반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50도 이상의 고온의 상태에서 30일간 노출했을 때도 소화기가 정상 상태로 작동돼야 하는 기술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소방용품의 기술 기준이 항상 그 어려움과 비용이 좀 따르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고려했을 때 투자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관련된 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지원을 하고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서 인증 시스템을 개선하여 해외 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아까 이제 기억에 남았던 게 R&D, 즉 연구개발 인력이 현저하게 좀 터무니없이 적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근데 이제 우리 업체들 입장에서 이렇게 어렵게 어떤 연구개발을 진행을 해서 비교적 좋은 그런 성능이 좋은 소방용품을 만들었다라고 해도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은 그런 미국 같은 데서 인증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우리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이나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우선 인증제도와 관련돼선 인증제도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검증받은 제품에 한해서 시장에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제도입니다. 네. 우리 제품을 수출하라고 하면 당연히 해당 국가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해외 인증을 받으려면 기술 기준도 높아야 하지만 서류 심사 준비와 제품 성능 그리고 기능 테스트, 그 제조 공장의 품질 관리 그리고 가장 큰 인증 비용과 물류 비용 등 넘어야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소방산업체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좀 부담이 돼서 해외 진출을 단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안타깝네요. 그래서 소방청에서는 국내 업체가 미국과 유럽 등 세계로 진출할 때 소방산업기술원과 함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산업기술원이요. 네. 해외 인증 취득을 위해서 지출되는 경비도 지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해당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증 기준과
소방용품에 대한 기술 기준 등 필요한 전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 자문 사업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술 자문 사업은 소방 제품이 해외 기준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해주는 사전 시험 제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해외 인증 기관의 담당자와 1대1로 매칭을 해서 인증에 필요한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매칭하는 상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로 우리 소방산업이 내수 시장뿐만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이 생기는데요. 혹시 그렇게 할 수 있게 노력 중인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네, 소방산업이 국내 시장을 좀 벗어나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소방용품의 기술 기준을 선진국 기술 수준으로 높이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토대로 신기술, 신제품을 적극 발굴해서 기술력이 탁월한 제품을 인증하기 위한 신기술 실용화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소방용품의 기술 기준을 명문화해서 네. 국내 규격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서 해외에서도 우리 기술 기준이 통용이 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해외 쇼핑몰에 소방특별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직접 나갈 수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수출 상담회를 운영해서 해외 바이어를 직접 매칭해주는 사업도 있고요. 아울러서 아시아 지역의 해외 소방기관과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인증된 제품이 아시아 지역에서 무역 장벽 없이 통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술력은 있지만 자본과 경영 노하우가 부족한 기업에게는 경영 자금 지원과 경영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는 금융기관과의 협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23년도,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중동 지역 시장 개척을 해서 수출을 성사시켰다라고 하는 데는 이때는 어떤 품목을 얼마나 수출하게 된 거예요? 네,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서남아시아 지역은 우리나라 소방산업의 불모지와 같았던 지역입니다. 네. 근데 이 지역의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해서 작년 연말에 소방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해외 시장 개척단을 운영하였습니다. 17개 소방산업체가 참여해서 수출 상담회를 통해 126건의 수출 상담과 370억 원의 상담 실적이 있었고 현장에서 73억 원의 계약 체결 성과가 있었습니다. 수출 품목으로는 소방 차량, 그리고 공기호흡기, 질식 소화포 등 네. 화재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가 주를 이루었고요. 우리 소방청에서는 이번 성과를 발판으로 해서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도 해외 진출이 가능하도록 해외 소방기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는 22일부터 열린다는 이번 그 대구 박람회에서도 이런 소방산업의 어떤 판로 개척 그리고 해외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서 노력을 하실 텐데 그러면 참가 업체 또는 시청자들한테 꼭 좀 알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말씀해 주세요. 네, 소방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소방산업 발전을 위해서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가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대구에서 열립니다. 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로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박람회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선 내수 시장 확대를 위해서 정유회사 그리고 건설회사 등 실제 구매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국내 바이어를 유치를 했고요. 그리고 해외 시장과 관련해서 30개국 50개사의 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 상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해외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해서 싱가포르, 두바이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등과 업무 협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가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바이어의 특성과 관심 분야를 저희가 반영한 구매 안내 프로그램 또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가 단순한 전시를 넘어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소방청 소방산업계장 이명호 소방관과 함께 곧 열릴 소방안전박람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